수행의 기준, 맹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기술 시간입니다. 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붓다빠라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법부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김해 다보산 사테아라마에서 진행하겠습니다. BTN 불교TV 서초동 스튜디오에 익숙해졌나 봅니다. 우리 선실이 낯섭니다. 제가 출가 수행하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깨달음의 내용, 뭘 깨달았는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처님이 설한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니까야에서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율장 대품, 흔히 초전법륜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요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분명히 깨달았다 이럽니다. 그러고는 이 중도는 안목을 활짝 열어주고 최상의 알을 얻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해주고 열반어로 인도한다. 그런데 이 중도는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선언을 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고 나서 오도송을 엎습니다. 그런데 그 오도송의 내용이 깨달기 전에는 신과 윤회가 있어서 그 신과 윤회가 내 삶을 추동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윤회를 찾아다녔다. 부처님이 6년 출가해서 고행을 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삶을 추동해가는 원동력인 신과 윤회를 찾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리수아에서 깨닫고 나서 보니 신과 윤회가 내 삶을 추동해가는 원동력이 아니고 이 고달픈 삶을 추동해가는 원동력은 무지와 욕망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와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전개된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서 무명을 타파하고 욕망과 가래를 제거하면 그 무명으로 인해서 속박됐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벗어나는 것만큼 행복지수가 커지더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신과 윤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나 가래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이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부처님의 45년의 활동은 당신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의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회양이라고 했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당신이 소유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불교 전문 용어로 하면 불국정토 극락세계를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팔정도 수행체계였습니다. 근데 그걸 시청하는 법부님들하고 부처님 수행 기술로 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 나머지 16회까지는 마음 구조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하은경에서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것도 몸이 가자고 해서 왔습니까? 마음이 가자고 해서 왔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몸이 가자고 해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가자고 해서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오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이해할 때 대부분은 마음 안에서 마음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고민도 하고 강의도 해보고 또 토론도 해보도 마음 안에서 마음을 설명하는 것은 마음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분명히 마음을 설명하는 시간인데 마음보다는 감각기관 위주로 마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감각기관을 그 기능이라든지 작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음은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인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감각기관을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부처님은 감각기관에서 몸을 설명하는 오감에서 사유기능인 마음을 설명하는 육감을 체계화시킵니다. 부처님이 이전에도 사유기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에서는 마음 작용을 육감의 감각기관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최초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의식작용을. 그러니까 오감을 몸을 설명하는 감각기관이었는데 이 오감을 수용을 하는 의식작용을 감각기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육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체계화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육감의 사유기능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 특이한 기능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유하는 것을 자각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자각하는 기능이 사티 기능이에요. 통상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이 기능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 사유하는 기능이 육감 어인데 이 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어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띠라는 거예요. 이게 팔정도 수행체계 제7번 정념입니다. 그런데 오감도 그렇고 육감도 그렇고 감각기관을 정의할 때 가장 특징적인 정의가 감각 대상이 있고 감각 주체가 있는 거예요. 이 감각 주체를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육감을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감각기관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칠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오감에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육감 차원으로 체계화시켰는데 감각기관을 육감에서 칠감으로 확장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감까지는 부처님이 분명히 육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칠감부터는 칠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그 기능이나 구조는 명백하게 칠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쓰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많은 텍스트를 보면 칠감 기능인 사띠는 사유작용을 전부 알아차림한다, 요리되어 있죠.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 근육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안 남습니까? 그 알아차림했는데 웃자랐고, 그 알아차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소리가 들리면 들림했죠. 그러고는 매뉴얼대로 기준점으로 돌아가셨죠. 그거는 매뉴얼에 있으니까 그리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현재 지금 사유하는 과정이 있고 그게 육감이고 그걸 알아차림하는 칠감이 있고 칠감은 알아차림을 했는데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 마음 현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알아차림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해야 됩니까? 수행을 왜 하죠?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욕망을 좀 줄인다든지 분노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다든지 나름대로 수행하는 목적이 있죠. 그러면 그 마음 현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 방치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 상태를 알아차림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수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마음 현상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결정해서 명령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명령하는 주체가 부처님은 빠냐라고 했고 정견. 그러면 팔정도 수행의 핵심이 정견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지금 수행 차원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수행의 목적은 정견을 성취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감은 몸을 설명하는 거죠. 오감에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어와 법을 등장을 시키면서 육감을 체계화시켰고, 그리고 그 사유기능에서 특이하게 사유작용을 알아차림하는 사띠 기능을 발견을 한 거죠. 이거는 부처님이 발견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칠감이라고는 말씀을 안 했지만 분명히 기능상 칠감이라고 규정할 수 있도록 경전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모니터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총체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결정해주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기능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각기관이에요. 우리가 결정을 하면 그냥 결정을 합니까? 쭉 사유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합니까? 다 계산이 다 끝나고 나야 결정을 하죠? 그러면은 계산하는 것이 대상이 되잖아. 그 계산하는 것이 대상이 되고 그것이 끝이 났을 때 마지막으로 결정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띠와 같이 감각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감각기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바로 요 통제와 결정기능까지 해서 이걸 팔정도의 제1번 정념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혜할 적의 해자 빤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팔감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런 마음작용을 부처님이 발견을 하고 나서 선언을 하죠. 내가 깨달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깨달은 자,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한 자, 붓다. 그래서 부처님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알아차림이자 마음근육 기능인 칠감의 발견은 수학에서 0을 발견하는 것만큼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류의 지식이 성장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생산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행동 양식이나 사유 방식도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농경제 사회에서는 인가법에 기초해서 연역법 정도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우리들의 삶을 설명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라고 했죠.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도 설명하고 윤회설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을 설명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550년대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176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가법에 기초한 연역법 가지고는 세상이나 우리들의 삶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설명의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 새로운 설명 도구가 바로 기납법입니다. 이 기납법은 연역법은 원인에서 결과를 유추해 가는 거라면 기납법은 결과를 두고 그 결과를 일으키는데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이 결과를 두고 원인을 유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1770년대 화학혁명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던 것 갖고는 뭐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등장을 하는 게 변정법입니다. 변정법은 운동 원리를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기납법이나 연역법은 A에서 B로, B에서 A로 운동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면 이 변정법은 A에서 B로, B에서 A로의 운동이 이루어질 적에 어떤 원리로 이 운동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운동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하고 운동 원리를 설명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운동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는 물리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운동 원리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화학 차원이라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학 차원으로 운동 원리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어떤 존재든 어떤 현상이든 그 존재나 그 현상의 최소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인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수소 입자 2개, 산소 입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와 산소를 분리를 하거나 또는 산소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다양하게 변용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 차원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화학 차원으로 이해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면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이는 이 현상을 물리 차원뿐만 아니고 화학 차원으로까지 이해를 확장했다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쪽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보면 이런 자극이 오니까 이렇게 반응했다 이러죠. 그런데 마음 구성 인자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이 오니까 이렇게 반응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그런 작용이 이루어졌습니까? 하고 원리를 물어보면 그 원리를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극이 오니까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원리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 원리 설명을 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마음 구성 최소 단위를 설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를 설명을 하지 못하고 운동 과정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수행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적에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마음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마음을 구성을 하는 기본 인자, 이걸 이해를 해야 불교 수행이나 부처님이 왜 수행을 하면서 이런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각기관을 6감에서 7감, 7감에서 8감으로까지 확장해가는 그 과정에서 부처님이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던 게 마음 구성의 최소 기본 인자, 그리고 그 기본 인자들이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어떤 원리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해체하고 재구성되고 변화 발전해 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물리 차원뿐만 아니라 화학 차원으로까지 이해를 하다 보니 그걸 통해서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하타 도가를 성취할 수 있었고, 팔정도 수행 체계를 완성해서 우리들에게 수행을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공학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자, 부처님은 오감을 설명을 하면서 눈은 시각 대상을 잡아주죠. 귀는 청각 대상을 잡아주죠. 코는 후각 대상을 잡아주죠. 혀는 맛을 잡아주죠. 미각 대상을 잡아주죠. 그리고 피부는 접촉 대상을 잡아주죠. 부처님이 이걸 처음에 체계화시켰을 적에 얼마나 좋았던지 이걸 완전히 외워가지고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설명을 했었죠. 그 전통에 따라서 반야신경 같은 데도 보면 아니비설신이 색석향미촉법 이렇게 해서 이 감각기관별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감에는 아무리 봐도 마음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사유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나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마음을 화려한 수사를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감각기관을 오감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면 마음에 관한 매우 거칠게 설명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서 감각기관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 감각기관이 육감이죠. 육감인데 요 육감을 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유기능이죠. 사유기능인데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일단 통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공간에는 촬영 장비나 법우님들이 들어와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오감이 의식 공간으로 직접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오감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눈이나 귀나 혀나 코나 피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차에 붙어 있는 센서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대상을 접촉을 하면 이 센서가 즉각 어떤 신호로 전환을 시키겠죠. 지금까지는 전기나 화학작용으로 신호를 전환을 시키겠죠.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대에서는 뇌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을 하나 더 설정을 해놨죠. 옛날에는 뇌를 설정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감에서 바로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니 오감에서 바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뇌라고 하는 중앙통제장치가 하나 더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CPU, 컴퓨터의 CPU처럼.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돼서 그리고 이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니까 신기하게도 사이버 공간이 하나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전기하고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인터넷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기나 컴퓨터가 작동이 돼서 사이버 공간이 나온 거죠. 그럼 전기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도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우리 몸이 작동을 하고 뇌를 정점을 하는 신경망이 작동을 하니 사유 기능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사유 기능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체 전기를 활용을 한 생체 사이버 공간이잖아요. 그 생체 사이버 공간을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든 의식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이름을 하나로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내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 사이버 공간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뇌로 인해 가지고 사이버 공간이 나온 거죠. 그럼 순차적으로 보면은 뇌에서 마음이 나온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부처님은 철저하게 마음을 유물론적 입장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마음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긴 마음이 몸을 지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시켜서 오셨나요? 마음이 시켜서 오셨나요? 순차적으로 보면은 몸에서 마음이 나왔는데 영양관계를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몸 우선은 아니에요. 몸에서 마음에 영향도 미치지만은 마음도 몸에 술창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부처님의 천재성은 이겁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뇌에서 마음이 나왔는데 영양관계를 보면은 마음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마음 관리도 신경 써야 돼. 그리고 몸에서 마음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마음에서 마음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마음을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으러 오셨는데 오니까 마음으로 들어가다 하던가요, 배로 보라 하던가, 호흡을 보라 하던가, 오른발 왼발 하라 하던가요. 분명히 여기는 마음을 깨치러 왔거나 마음을 관리하러 오셨는데 오니까 마음은 한마디도 안 하고 호흡을 보라 하거나 배로 보라 하거나 마음을 보라 하죠. 그러면 이 발이나 호흡이나 배가 마음인가요? 몸인가요?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배 운동하러 안 왔잖아요. 분명히 호흡을 보거나 배를 보는 것이 수행 과정이지만 그 목적은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 순서로 보면 몸에서 마음이 나왔지만 영양관계를 보면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거노? 몸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통제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유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유기능은 그냥 기능을 하는 거죠. 사유를 해서 막 기능을 하는데 이 사유기능을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근육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칠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거울에는 물건을 갖다 두면 거울 표면에 상이 맺힐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거울이 자기 표면에 상이 맺혔다는 걸 알까요?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하는 부모님들은 저를 보고만 있습니까? 보고 있다는 걸 알고도 있습니까? 보고만 있지 않고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울에 들어온 데이터가 상을 맺게 되는데 그렇게 맺어지는 상을 갖다가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이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유기능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유기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전체 과정을 갖다가 모니터링, 알아차림하는 사티 기능이 있는데 이 사티 기능은 마음근육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대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끌려간 걸 벗어나게 하라고 뭔가가 명령을 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티에는 이 기능이 없는 거예요. 사티는 단순하게 알아차리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는 마음 근육처럼 대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힘이 좋으면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알아차림하는 여기에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론 근거가 일단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효과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망이 있으면 욕망으로 따라갈 건지 욕망에서 벗어날 건지 짜증이 나면 짜증으로 따라갈 건지 짜증에서 벗어날 건지 짜증을 5분 동안 내다가 벗어날 건지 뭔가 마음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결정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5감이나 6감이나 7감에는 이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8감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8감은 팔정도 수행체계의 첫 번째 정견 또는 지혜 해자를 써죠. 빨리어로는 빠냐. 그냥 한글로는 주로 반야 이렇게 하죠. 통상 우리가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사티가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이제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관리한다 이 말을 포함나게 하면 마음공학이 될까요? 이 포함나게 써야 된다더만. 이 공학이라는 말이 관리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행한다라는 말도 다른 말로는 수행공학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육감인 사티는 사유 기능 또는 마음 거울 또는 마음 공간 그리고 칠감인 사티는 마음 공간에 들어와서 상을 맺은 걸 알아차림하는 거죠.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팔감은 알아차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결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육감에서 사유 기능이 등장을 하고 칠감에서 알아차림이 등장을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팔감에서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통제 결정 기능이 나오면서 수행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더 이어서 마음 구성 인자 그리고 마음 물리 특성 그걸 토대로 기억 구조와 기억 무게, 마음 구조와 마음 무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수행의 기준, 명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기술 시간의 부탁바라였습니다. 함께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